덮어씌워도 정도껏 덮어씌워야지 뭐 이런 개발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영 개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익이 많이 났던 것이지 공영 개발로 하면은 그런 개발이익이 날 수 없고 그런 개발이익은 전부 다 공공이 흡수하는 겁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문제 삼으려면 전 깜빵에 가 있는 MB를 더 고소를 하고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했던 성남시 의원들이나 또는 국토부 관계자, 행안부 관계자를 색출을 해서 고발할 일입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얘기합니까? 뒤집어 씌워도 정도껏 해라, 정도껏. 공영개발 하겠다는 사람을 공영개발을 못하게 해서 민영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게끔 만든 그 주체들이 하늘을 우러 부끄러운 걸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성의 기회를 삼아야 될 사람들이 말이지 억지로 그냥 프레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면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국민들이 무슨 백시 아다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나 괜히 또 흥분했네. 아니, 이거 욕 많이 해줘야 돼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야, 이 도덕대의 축이다. 후안무치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장동 개발뿐 아니라 대한민국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민간 개발한 건 이렇게 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벌이 듣고 있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대장동이 터지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민간 개발하면서 이런 엄청난 소득을 가져갈 거다.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 박정희 때부터 개발할 때 지금까지 민간 개발한 게 이렇게 엄청난 소득을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옛날에 1970년대 초반에 그때 준비를 했는데 이 영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토지주들끼리 모아서 조합을 만들고 개발을 해서 자기 땅을 분할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땅 가진 사람들은 다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 뭐 꽃이나 심고 뭐 농사나 짓고 뭐 산에 나무나 심던 그런 땅을 갑자기 고층 빌딩을 짓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니 그 땅으로 돌려받으니까 그때 추산하기로 뭐냐면 10년 동안 10,00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0,000배가.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합작을 해갖고 그때 여당에 붙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그 땅을 다 사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토가 돼서 지금의 강남이 개발됐고요. 그리고 이 강남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론 쪽으로 따져보면 그 구조가 정치적인 맥락과 깊이 연관돼 있어요. 우리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가 땅값을 오르게 하려고 그동안 유명한 고등학교 뭐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죄다 다 강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당시. 모든 시설들 다 강남 땅값을 올리게 해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강남 땅값을 처음에 영동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주주들이 상당 부분 정권의 실세들이 땅을 매입해서 지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강남이 저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토지론 쪽으로 따져서 진정한 민주화가 되려면 더 이상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거를 솔직히 우리 서울시장조차도 이 강남을 갖다가 좀 대체할 다른 지역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대로 더 개발되게 만들어 놓은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토지의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용도, 사람이 쓰는 용도를 바꿔주어야 되는데 용도를 바꿔주는 주체가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토지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은 토지가 가치가 상승하니까 공영개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저쪽 땅에서는 역대로 민영 개발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돈을 벌고 이 개발업자들이 번 돈이 지금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뭐 퇴직금인지 뭐 보상금인지를 50억씩 주는 마당인데 그런 돈들이 정치권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다 연골고리에 이어지고 권력에 의해서 용도 바꿔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번 화천대유가 드러나면서 더 충격적인 건 정치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판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가서 거기가 고문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 지금 이번 화천대유가 드러난 건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정말 잘 된 거다. 이거 누가 그 장기표가 이걸 고발해서 이슈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 앞으로 훈장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첫 번째 앞으로 민간 개발할 때 이런 천문학적인 이득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검찰이나 정치권까지 이런 먹이사슬로 이런 개발에 연루돼 있는 부분, 심지어 윤석열 아버지 집을 갖다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샀다. 근데 땅이 2천만 원뿐이 돈을 주지 않았는데 당시 2019년이니까 얼마 전이지 않아요. 3천만 원은 갔다 해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얽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파헤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이 공정하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비자의 법가사상인데 그 법가사상이 널리 공평하게 법을 갖다가 적용하자 그래서 만든 사상이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기득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이 되는 길은 고시를 붙어야 되는데 특정 대학 몇 개 대학에서 같이 공부해서 시험 보고 또 붙어서 2년 동안 연수원 같이 다니고 일단 법관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외부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고, 이런 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다 한 겁니다. 권력을 다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쟁취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지, 법 자체는 속성상 통제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법도 필요하고 사법개혁도 필요한 거고 또 법원개혁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뭐라도 돈을 벌고 큰 일을 하려면 일단은 검찰을 껴야 돼. 일단 보증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검찰이 잘 안 돼. 그럼 법관 하나 데리고 와야 돼. 판결할 때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리고 이미 이런 검사들, 판사들이 정부 주요 요처에 다 가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시절만 해도. 네. 다 보냈지 않습니까? 국정원 보내, 경찰 보내, 다 보내요. 하다못해 외무부도 보내. 다 보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와 있습니다. 검사들이. 그러면 그 검사들이 개입을 해서 행정 권력을 통제를 해. 행정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수뇌부를 통해서 보직을 해임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전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의 국민의힘당, 과거 이 한나라당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통치했던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예. 심지어는요, 제가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느 출신인지 아십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법조계는 검사 출신들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 영남에서 진짜 무슨 깃발만 꽂아도 되는 데에서 되는 분의 대부분이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곽상도도 그렇고 곽상도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김웅 김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